보행 중 교통사고 안전수칙,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사고 안전수칙. 행복한 학교를 위한 무지갯빛 안전교육, 김정섭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은 학창 시절에 등교할 때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잘 다녀와라?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다녀와라 라는 이 인사말 속에는 이번 시간에 주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차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때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주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로 알아볼 교통사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행 중 교통사고 안전 수칙입니다. 아나운서님은 어린이 청소년의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좀 차량과 마주칠 일이 많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횡단보도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2017년서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분류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인도와 같이 교차로, 차도 바깥에서 발생하는 교차로 부근 사고는 총 1,447건으로 26%에 해당이 되고, 차도에 해당하는 교차로 안은 4년간 1,844건으로 33%에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도중 사고를 당할 때인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내 사고는 지난 4년간 2,290건으로 전체 교차로 보행교통사고 가운데 41%나 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보행 형태를 분석한 데이터에서도 도로 위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운전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겠고요. 보행자가 차량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난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운전 중 또는 보행 중에 종종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일상에 자리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예로 서울 모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앱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화면이 바뀌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 앱은 제가 쓰고 싶어요. 좀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한데요. 사실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스마트폰 정지선, 바닥 신호등 같은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치를 본 적이 있는데 아예 스마트폰에 화면이 뜨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행 중에 다른 행동 하지 않기, 무단횡단 절대로 하지 않기, 날씨가 흐릴 때는 특별히 조심하기 등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 제가 들은 것 중에 날씨가 흐릴 때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야간에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행자는 밝은 옷을 입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산도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색이나 형광색 등이 좋고 우산의 크기가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는 큰 우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유용한 생활 속 안전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특별하게 주의를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또 없을까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궁금하신 거죠? 그럼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통안전을 위한 체험관입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진짜 횡단보도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와, 저기 신호등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퀴즈 하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고 초록불일 때 건너기. 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죠.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록불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면 안 됩니다.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리고 건너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보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데 차가 오는지 뭐가 가는지 주변 상황을 살핀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행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우측으로, 왜 우측일까요?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합니다.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한지 확보가 된다면 자, 차량에 있는 그 운전자와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전하게 걷습니다.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자, 안전하게 걸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보도록 할까요? 네,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아주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 차도로 다녀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나요? 우선 자전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전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다른 자전거 이용자 및 대중교통과의 소통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상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가 좀 고장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전 필수적으로 안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ABC 체크라고 부릅니다. ABC 체크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ABC 굉장히 중요하죠. ABC를 하나씩 살펴보면 A는 에어, 타이어의 바람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B는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C는 체인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자세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보고 점검을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안전수칙을 알아야 할까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 차도로 다녀야 할 경우에 인도와 가깝게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잘 보면서 안전사항을 지켜야 되겠죠. 또 자전거 수신호도 알면 더욱 좋습니다. 자전거 수신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 하나로 안전사고는 소통의 문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알아두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요. 저는 안전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전거 수신호도 꼭 알려줍니다. 자전거 수신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면 아나운서님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럼 자전거 수신호와 추가로 자전거 안전 점검까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학생들은 자전거 평소에 자주 타시나요? 네. 저 자전거 타고 매일 등교해요. 그럼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헬멧 쓰고 보호 장비하고 뭐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거?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장구를 확실하게 잘 착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전거 점검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전거 점검 상태도 핸들이라든가 그다음 브레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수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수신호요? 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깜빡이나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신호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이 직접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수신호를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자전거를 딱 타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좀 수신호를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무슨 뜻일까요? 왼팔이니까 왼쪽으로 간다? 네, 정답입니다. 자, 내가 이제 좌회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우회전한다? 어떻게 알았죠? 네, 이거는 우회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거? 이 45도 밑으로 내리는 요거는 무슨 수신호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정지하겠다라는 그런 수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신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전거 점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핸들이 잘 움직이는지, 바퀴 방향에 맞게끔 잘 움직이는지 핸들 상태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앞바퀴와 뒷바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타이어에 이 바퀴에 바람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는 것, 이 3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상태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와,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또 퀴즈 형식으로 학생들과 뜻을 풀어보니까 조금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전거 탈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학생들 또 이용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속도 경쟁 같은 장난치면서 타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호 장비만 착용해도 심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 시 이 보호 장비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네, 혹시 이런 모습 종종 본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봤을까요? 동네에서 좀 이런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데요.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헬멧 미착용. 그리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타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헬멧, 무릎 보호대 이런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음악을 듣고 있는지 이어폰을 끼고 있죠. 이러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네요. 사진을 잘 보면 핸들을 한 손으로 잡는 행동이 아주 위험하고요.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 같은 신발을 착용한 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핸들 한 손으로 잡는 거, 이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을 또 학생들에게 늘 알려줘야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체험관에서 학생들과 버스 이용 수칙을 알아보았는데요. 탑승 전, 탑승 후, 그리고 하차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나보실까요? 자, 여기는 버스 안전을 위한 체험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바로 버스인데요. 혹시 버스를 이용하다가 아찔했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버스가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손잡이를 놓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이용했을 때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가끔씩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버스가 잠시 멈춰 있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달려가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태워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타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만 우리가 탑승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버스 안에 들어가서 버스 탄 상태에서 안전수칙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우리 지금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창문이 있는데 버스에서 창문 바깥으로 머리를 내민다거나 손을 내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손잡이는 없지만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손잡이나 그다음에 핸들 부분에 또 손잡이나 또 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꼭 뭔가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처럼 멀리 가는 그런 버스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고 나서 내려야 되고요. 이렇게 학생들은 또 가방이나 또 옷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 가방, 문기임에 주의를 하면서 하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우리 직접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속으로 방지턱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우회전 하겠습니다. 와, 체험관에서 안전수칙을 배우니까 학생들이 유독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형이긴 하지만 직접 버스도 타고 또 안전벨트 체험까지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탔을 때 수칙을 기억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소에 안전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지만 몸소 체험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에 이어서 지하철 안전수칙도 알아볼까요? 네, 지하철도 요즘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친다면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역사 안에서는 노란색의 안전선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려야 되고요. 탑승할 때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 타고 만일 사람이 많으면 무리해서 끼어 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이 빠지지 않게 출입구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문이 닫힐 때 가방이나 옷자락에 끼면 위험하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네, 지하철에 무사히 탔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입문에 기대거나 서지 않고 손잡이나 기둥을 꽉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출입문 주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내리는 사람이 훨씬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티고 있지 말고요. 그때는 잠시 내렸다가 타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리하게 끼어 타거나 버티려는 행동,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네요.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 되고 평소에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전수칙 준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